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CDL 모듈 7 웹 검색 및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인터넷의 개요, 인터넷의 전반적인 개념이라든가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 텐데요. 자, 첫 번째 인터넷의 개요, 두 번째 인터넷의 탄생과 발전. 자, 어떤 배경을 갖고 인터넷이 탄생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 기본 인터넷 서비스와 기본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확장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보 검색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실 텐데요. 이 정보 검색에 대해서는 나중에 후에 따로 장을 만들어서 마련할 것이고요. 여기서는 간단히 개념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터넷의 개요입니다. 자, 인터넷이란 전 세계의 컴퓨터들을 공통된 규칙에 따라서 상호 연결하고 있는 통신망, 영어로는 네트워크라고 하죠.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고요. 간단히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통신망에 연결된 컴퓨터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서로 통신, 파일 및 이미지 전송, 웹페이지 검색, 전자우편 전송 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인터넷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자, TCP/IP 고리로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그래서 인터넷을 정의할 때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다 라는 그런 정의도 있고요. 여기 어려운 단어가 TCP/IP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TCP/IP는 우리가 인터넷은 네트워크의 개념으로 탄생된 어떤 그 명칭이고요. 통신을 할 때, 네트워크를 할 때 서로 어떤 규칙을 갖고 통신을 합니다. 그때 그 규칙을 네트워크 용어로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의 프로토콜은 바로 이런 TCP/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갖고 네트워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IP 어드레스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IP가 바로 이 프로토콜 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의 이름이고, TCP/IP라고 하는 이런 프로토콜은 TCP라는 프로토콜과 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이렇게 합쳐진 그러한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기본 프로토콜은 TCP/IP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각종 뭐 밀넷이라든지 뭐 코넷,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인터넷이겠죠. 네트워크이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네트워크에 대해서 목적이나 무슨 지역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의 네트워크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넷 같은 경우 군사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코넷은 우리나라 거,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네트워크를 전부 묶은 것을 뭐라고 한다? 인터넷이라고 한다. 그래서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라는 그러한 정의가 있고요. 자, 인터넷은 전 세계의 수많은 컴퓨터 통신망을 상호 연결하는 통신망 중에 통신망, 좀 전에 얘기했던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로서 그 인터넷의 그 역사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1969년 미국 국방성의 컴퓨터 통신망인 아르파넷 또는 아르파넷으로 시작된 이래 꾸준히 발전해 오다 최근에는 그 발전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서 인터넷으로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발전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인터넷을 시작으로 많은 나라들이 초고속 정보고속도로 정보통신망을 구축해감에 따라 머지않아 인터넷은 단순한 컴퓨터 통신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문화에 혁명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이고요. 지금도 매우 많이 그런 걸 느끼고 있죠. 자,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는요, 1994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계시던 것을 비추어 볼 때, 자, 코넷 하는 거 있죠. 가입자 수가 몇 달 사이에 그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고요. 공식적인 조사 결과는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인터넷 사용자 단위 기간 중 기간당 증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터넷의 탄생과 발전에 대해서 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 대한 아이디어는 1963년 라히 로버트고라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한 미국 국방성의 아르파. 자, 이것은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라는 이니셜을 따서 아르파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아르파는 일정 지역의 폭격과 같은 긴급 사태 시에도 장애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통신망 구축 방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던 중 아르파 연구원들 간의 정보와 자원 공유를 위하여 1969년부터 아르파넷이란 컴퓨터 통신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 시작은 군사적인 목적인 아르파넷부터 시작했다라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아르파넷은요, 원격 시스템 접속, 파일 전송, 전자우편 및 정보 공유가 가능한 컴퓨터 통신망으로서 사용자의 수 증가와 망의 확장과 함께 미국의 중요한 컴퓨터 통신망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아르파넷의 확장과 함께 미국에서는 근거리 통신망, 자, LAN이라는 설명을 또 나중에 또 장에서 얘기를 할 텐데요. 근거리 통신망, LAN 기술과 워크스테이션의 보급,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새로운 컴퓨터 통신망들이 탄생하여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아르파넷은 이들 통신망들과의 상호 연결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따라서 아르파는 기종에 관계없이 통신망에 접속된 모든 컴퓨터들 간의 통신이 가능한 컴퓨터 통신망 구축을 위해 새로운 통신 프로토콜과 통신망 구조가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TCP/IP 프로토콜과 아르파 인터넷 프로토콜입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은 60년대 말 미 국방성에서, 자, 우리가 보통 나사라고 부르죠. 자, 나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미국 전역의 연구소, 대학 등의 과학기술자들이 상호정보 교환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구축한 아르파넷이 모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983년에 TCP/IP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인터넷이 시작되었고요. 그 당시 아르파넷은 밀넷과 아르파넷으로 분리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인터넷에 포함되었습니다. 자, 결국 아르파넷 호스트들은 컴퓨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한 인터넷 환경에서의 상호 통신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이로써 TCP/IP 인터넷의 표준 프로토콜로 TCP/IP는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다 많은 호스트와 게이트웨이들이 기존의 통신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 세계 각국의 학술 연구망들을 상호 연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합한다는 거죠. 서로 네트워크가 되게 연동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학술 연구망으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인터넷이 그렇다는 거죠. 특히 연구 개발을 위한 유닉스 시스템에서 TCP/IP를 기본적으로 제공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신뢰성 있는 전산망을 쉽게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인터넷은 미국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관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지금은 세계 최대 규모의 컴퓨터 통신망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터넷 역사를 알아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인터넷의 기본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란 우리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인터넷의 가장 기본이 되고 널리 알려진 것은 이메일, 전자우편, 이메일 서비스, 그 다음에 컴퓨터 간 상호 파일을 송수선하기 위한 FTP. 지금도 여러분들 FTP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원격 시스템 로그인을 위한 텔넷. 자, 여러분들 텔넷은 지금 웹에 접속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1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PC 통신하는 개념으로 많은 통신들이 있었어요. 자,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자, 하이텔이나 천리안, 나우누리 뭐 요런 통신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통신들을 여러분들 텔넷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사용자 상호 간 정보 교환을 위한 유즈넷, 뉴스 등이 바로 이런 어떤 기본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자,
www 우리가 보통 웹이라고 부르죠. www의 대중화와 함께 그 웹이 인터넷 서비스를 통합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설명했던 뭐 이메일이라든지 FTP, 뭐 텔넷, 유스넷, 뉴스 이런 것들이 전부 웹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웹이 이퀄 인터넷이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고요. 인터넷의 부분 집합 서브셋이 바로 그 웹입니다. 근데 웹의 기능이 이런 것들 모두를 흡수하다 보니까 마치 웹이 기본적인 인터넷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죠. 자, 인터넷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 또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자,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가 탄생하고 있으며 기존의 서비스는 더욱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럼 각각 서비스를 하나씩 볼 텐데요. 전자우편, 우리가 이메일이라고 하는 전자우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우편이란 컴퓨터망에 가입된 사용자들이 종이와 우편 배달부 대신 컴퓨터와 정기적인 통신 매체를 통해 편지를 주고받는 기능입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정보를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요. 일반 우편은 배달부에서 전달되지만 이메일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달된다라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대에게 전달되는데 그 경우에 따라 수초 또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획기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에서 지구 반대쪽에 있는 미국이나 이런 남미 쪽에 쉽게 내가 전달한 메일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또 매력이죠. 자, 이메일을 이용하면 특정 이용자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답변을 하는 메일 서버라는 특별한 컴퓨터 통신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사용자의 정보나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메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요. 이메일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그 친구들이 이메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메일은 원래 원칙적인 이메일은 메일 서버라고 하는 서버를 통해서 이메일 서비스를 하는데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포털 사이트에 가입해서 메일을 보내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이메일이 아니라 이메일의 어떤 변형된 모습인 웹메일입니다. 웹메일. 자, 이메일과 웹메일의 차이점은 이메일은 내가 앉아있는 컴퓨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PC방에서 컴퓨터를 그 메일을 읽었다. 그러면 내가 받은 메일이 그 내가 앉아있는 컴퓨터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웹메일 같은 경우 내가 PC방에서 읽던, 집에서 읽던, 친구 집에서 읽던, 학교나 직장에서 읽던 그 메일 자체가 항상 그 포털 사이트의 서버에 있어요. 메일 서버에.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메일과 웹메일은 좀 구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바람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격 시스템 접속, 그래서 텔넷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원격 접속은 특정 지역의 사용자가 다른 곳에 위치한 컴퓨터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텔넷은 텔리,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곳에 네트, 그 네트워크를 접속한다 이런 뜻이고요. 일단 원격 시스템에 연결되면 이용자는 마치 하드웨어적으로 직접 연결된 단말기에서처럼 연결한 원격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고요. TCP/IP 프로토콜 체계에서 이러한 기능을 텔넷이라고 부르는데요. 인터넷 사용자는 텔넷을 이용해 다양한 도서 데이터베이스와 여러 대학의 정보 시스템, 문자 전송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파일 및 기타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인터넷의 일반 사용자들은 자기의 고유 계정이 없이도 이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시스템들을 접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흔히 말하는 FTP라고 하는 파일 송수신 서비스, FTP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또는 디스켓이나 무슨 이런 보조기억 장치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컴퓨터에 있는 자신의 계정 또는 익명이라는 것은 이제 이름이 없는 거죠. 익명의 계정으로 원하는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FTP입니다.
자, 인터넷에서 파일 송수신을 위해서 자,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그래서 FTP라고 하는데요. 자, FTP가 있는데 보통 파일 송수신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이름 또한 FTP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FTP를 이용하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컴퓨터와 파일을 쉽게 송수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FT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호스트 컴퓨터의 계정을 갖고 있어야 하며, 제가 접속하려는 FTP 서버에 제가 계정 아이디를 갖고 있어야 된다. 어카운트라고 하는 계정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파일을 송수신하고자 하는 상대 호스트에 접속하여 송수신하고자 하는 상대 호스트의 계정과 패스워드를 알고 접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 그 호스트 컴퓨터의 특정 계정으로 접속한 뒤 FTP 여러 명령을 이용하여 파일을 송신할 수 있습니다. FTP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특정 명령어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정해진 패스워드가 없이 누구나 접속하여 파일을 자유롭게 송수신할 수 있게 만든 특별한 계정이 있습니다. 자, FTP 서버마다 이제 학교 같은, 연구기관 같은 이런 데는 FTP 서버를 세팅해 놓고 특정 계정이 없어도 그냥 접속해서 파일을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서비스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명 또는 익명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anonymous라고 읽습니다. anonymous라는 계정을 아이디 부분에 넣고요. 패스워드로는 대개 이메일을 입력하면 익명으로 접속돼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FTP 서버로부터 나는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정보 및 파일 찾기, 검색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아키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웹에서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많은 검색들을 아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이런 포털 사이트들의 검색 말고 자체 웹과는 떨어져 있는 다른 서비스로 그런 그 검색 서비스가 있었는데 바로 이 아키라는 겁니다. 자, 아키 시스템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맥길 유니버시티의 한 그룹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자, 그것은 Anonymous FTP 사이트들을 자동적으로 추적하기 위한 것이며, 아직도 그것은 아키의 주된 기능이기도 합니다. 자, 아키는 User Access Component라는 이러한 파일 네임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의 파일을 찾도록 해주며 만약 찾는 것이 발견되면 그에 합당한 아키 사이트 네임, IP 어드레스, 그 아키에 포함하고 있는 장소, 그리고 기타 다른 유용한 정보들을 내가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서버에 알려진 모든 아키 사이트들의 목록을 얻거나 또는 지역의 전체 목록을 통하여 흥미있는 정보를 검색하기 위하여 브라우즈 하는데요. 아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브라우즈는 찾는다는 얘기죠. 또한 아키 서버는요, 패키지 descriptions 또는 what is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며요. 이것은 다양한 정보 언어로부터 수집된 네임과 디스크립션들의 모임이고, 다른 유용한 정보들만큼이나 인터넷 전반에 걸쳐 파일들의 위치를 규정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키 시스템은 고전적인 정보 검색 서비스고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많이 기능들이 없어졌다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왜? 웹에서 충분히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했듯이 모든 서비스들이 전부 웹에 집중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이 하나씩 둘씩 자,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키 서비스는 그냥 이런 고전적인 서비스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번에는 다섯 번째로 전자 게시판. 자, 유즈넷 또는 뉴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일종의 전자 게시판으로서 다수의 사용자들 각 분야별로 공지사항 및 최신 정보를 게시 또는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으로 세계 최대 뉴스 서비스망은 유즈넷의 학술, 취미, 정치, 사회, 종교 등 수천 개의 뉴스 그룹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자, 유즈넷은 공식적인 이름이고요. 네트 뉴스는 인터넷상의 몇몇 호스트들이 사용하는 분산된 서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컴퓨터 정보 서비스에 대한 일반화된 비공식적인 이름입니다. 자, 유즈넷은 오로지 뉴스만을 다루며 메일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 유즈넷은 전송 매체로서 인터넷의 한 부분과 UUCP, 자, 비트넷, 그리고 다른 네트워크들을 포함하는 방대한 네트워크들을 이용하고요. 엄밀히 말해서 유즈넷은 인터넷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없고, 네트 뉴스는 메일로 전송돼야 했을 때 트래픽을 이제 네트워크에 트래픽하면 트래픽이 바쁘냐, 네트워크가
굉장히 바쁘냐 아니면 지금 바쁘지 않느냐 이런 트래픽을 교통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종의 지금 우리가 뭐 악플을 단다, 댓글을 단다 할 때 그게 게시판의 개념이고요. 그러한 웹에서 게시판이 활성화되기 전에 일종의 게시판 역할을 했던 유즈넷 뉴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자,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이런 유즈넷에 학술, 취미, 정치, 사회, 종교별로 각각 뉴스 그룹들을 갖고 있었어요. 마치 무슨 이렇게 동호회처럼.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배우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모든 것을 전부 웹이 통합돼서 서비스되고 있다고 보시면 여러분들 딱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째 메일링 리스트라고 하는 자, 전자우편을 이용한 정보 입수, 그러니까 메일링 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전자우편의 부가적인 기능으로서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용자 간의 그룹을 형성하여 해당 분야별로 최신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메일링 리스트고요. 가입 신청은 해당 사이트의 포스트마스터에게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정기적인 여러분들 잡지와 같이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그런 메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메일링 리스트란 복수의 목적지를 갖는 별명에 불과하고요. 메일링 리스트는 일반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토론 등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 주제는 관심 있는 어느 누구든지 그 리스트에 등록하여도 무방한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겁니다. 자, 몇몇의 메일링 리스트들은 회원 자격에 대한 제한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메일링 리스트는 메시지 내용에 대한 제한을 가지기도 합니다. 가장 큰 퍼블릭 메일링 리스트인 IETF, TCP/IP는 메일링 리스트에 등록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요청하는 별도의 메일 어드레스를 갖고 이렇게 큰 메일링 리스트들은 갖고 있다라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고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퍼는 인터넷 위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원이나 정보를 메뉴를 이용하여 간결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검색해주는 인터넷의 새로운 자연검색 도구입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도 아키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아키라는 서버는 특별히 FTP 서버를 찾아주는 거고요. 이 고퍼는 뭐 FTP라든지 한정되지 않는 자원에 대한 검색 도구입니다. 좀 더 포괄적인 거죠. 어쨌든 아키든지 고퍼든지 검색 도구 있는데요. 이것이 모두 웹으로 통합됐더라는데 그 의미가 있죠. 즉 앞에서 설명한 다른 서비스와는 달리 고퍼 메뉴에 나와 있는 항목을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보의 내용을 주제별 또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메뉴로 구성함으로써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라도 제공되는 메뉴만 따라가면 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고퍼입니다. 자, 고퍼 서버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 개의 고퍼 서버를 이동하면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요. 앞에서 말한 서비스인 원격, 접속, 텔넷, 파일, 전송, FTP, 그 다음에 유스넷, 뉴스그룹, 인터넷의 다른 기능을 고퍼 메뉴에서 실행할 수 있고요. 자, 베로니카나 저그 헤드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많은 고퍼 메뉴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메뉴만을 탐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 미국 미네소타에서 대학교에서 91년에 개발된 것이고요. 고퍼라는 이름은 미네소타주의 별명에서 유래되어 있고요. 자, 문자 위주의 정보 검색 서비스로 웹 서비스가 개발되기 이전까지는 널리 사용되었던 검색 도구입니다. 이상은 네이버 백과사전에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여기다 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웨이즈 서비스입니다. 자, 웨이즈는 인터넷 서비스의 하나로서 인덱스된, 즉 인덱스는 여러분들 사전에 가나다 ABC, 이걸 인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덱스된 자료를 찾는데 훌륭한 도구입니다. 즉 웨이즈는 특정 단어를 포함하는 인터넷 자료들을 찾아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고퍼와 마찬가지로 웨이즈도 사용자가 인터넷상의 자료의 실제 위치를 고려할 필요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고퍼는 찾고자 하는 자료를 얻을 때까지 메뉴를 찾아가며 웨이즈는 거기다가 검색까지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인터넷에는 250여 개가 넘는 웨이즈 라이브러리가 있지만요. 토픽의 범위는 주제 범위는 그리 다양하지 않고요. 주로 컴퓨터 공학, 네트워킹, 분자, 생물학 관한 라이브러리들며 소수의
문학 라이브러리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한편 사회과학 분야는 무척 드문 편이고 이제 계속 추가가 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상업성의 정보 회사가 웨이즈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런 서비스가 그 예입니다. 앞으로 누구나 웨이즈를 이용하면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고 검색할 수 있으며 찾고자 하는 자료를 쉽게 빠르게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진짜로 중요한 웹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인터넷 하면 웹이라고 하는 이유가 전부 여기 집중돼 있다고 그랬죠. 자, 인터넷에서 가장 많은 곽광을 받고 있는 서비스가 바로 웹이고요. 월드 와이드 웹의 이니셜입니다. 또한 W3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웹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인터넷 내의 정보들을 하이퍼텍스트로 이용하여 서로 거미줄처럼 해주고 있으며 기존의 FTP, 고퍼, 뉴스 서버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하이퍼텍스트란 서로 다른 자료의 링크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말하는데요. 자, 웹에서 하이퍼텍스트 문서라고 하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문서로의 링크를 가지고 있는 문서를 가리킵니다. 이런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읽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브라우저라고 하고요. 따로 섹션을 마련해서 브라우저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이러한 문서들이 단순한 문자뿐만 아니라 그림, 음성, 동영상 등의 다양한 형태로 자료를 포함하고 있을 때 하이퍼미디어라고 부릅니다. 자, 실제로 웹은요, 하이퍼미디어 형태로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들어가 보세요. 굉장히 화려하고 다양하죠?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확장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것은 고전적인 것이고요. 자, 실시간 지구촌 대화 및 토론, 그래서 여러분들 화상회의 할 수 있고요. 인터넷에서 컴퓨터를 통한 대화가 가능한데,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메신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얘기죠. 이를 통해 전 세계의 사용자들이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상호 의견을 실감나게 주고받을 수 있고요. 이를 위한 것으로 유닉스의 기본 기능으로 1대1 대화를 위한 터크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대화할 수 있는 와이터크 및 전세계 많은 사람들과 토론 및 대화가 가능한 IRC, 인터넷 채팅의 개념이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핑거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를 간단하게 알아보는 것으로 핑거가 있고요. 단순히 특정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뿐만 아니라 정보 입수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이번에는 IRC, 좀 전에 간단히 보았던 건요. 인터넷 릴레이 채트 이니셜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채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IRC는 잘 알고 있는 찰리 앤 하이틀 10여 년 전에 있었던 그런 대화방, 포스 서브나 컴퓨 서브의 CB 시뮬레이터와 같은 채팅 프로그램이고요.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화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산물이자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 내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여러분들 SNS 서비스라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죠. 예, 그러한 서비스로 이것이 대신해서 발전했다라는 것. 자, 이번에는 이제 인터넷 온라인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드라는 게임이 예전에 있었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게임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수많은 게임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디오 비디오 회의를 위한 가상 네트워크에서 엠본. 자, 인터넷상의 새로운 표준 기술을 제정하기에는 IETF에서는 1년에 몇 차례씩 총회를 통해 모이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자유로이 음성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요. 또는 영상회의 또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장된 인터넷 서비스이고요. 자, 인터넷 전화. 여러분들 지금 거의 대부분의 그 서비스들이 우리가 인터넷 TV까지 나왔고요. 자,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종의 어떤 회사에서는 TV와 또 인터넷과 또 그 전화와 이런 것을 이렇게 묶어서 심지어는 이렇게 상품으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전화도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예를 들어서 TV도 볼 수 있고 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서비스들이 또 등장을 했고요. 자, 영상회의 서비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아까는 음성회의 서비스고요. 영상회의 서비스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확장된 인터넷 서비스들과 함께 이제 정보 검색이라는 주제로 이제 넘어왔는데요. 인터넷 사용자들은 대부분은 인터넷 속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정보의 유무, 존재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무슨 정보가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인터넷 정보 검색의 의미이죠.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얻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찾느냐, 요게 바로 인터넷 검색이고요. 한 10여 년 전에는 정보 검색사라는 그런 특정 직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나 일반인들도 흔히 정보 검색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검색사라는 직업이 굳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정보 검색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이 뭐 1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함축해서 이제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너무나 많은 내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개념이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리실 텐데요. 특별히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인터넷,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 전 세계의 컴퓨터들을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는다, 그런 개념이고요. 인터넷의 탄생 1969년 아르파넷, 군사적인 목적으로 아르파넷 발전되어 지금은 수많은 어떤 상업적으로까지 굉장히 발전이 되었고요. 자, 기본 인터넷 서비스는 여러분들 뭐 이메일이라든지 FTP, 텔넷, 유즈넷 기억나시죠? 웹 요렇게 있었고요. 확장된 인터넷으로는 뭐 인터넷 전화라든지 인터넷 화상 회의라든지 인터넷 채팅이라든지 인터넷 뭐 음성 서비스라든지 TV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확장 인터넷 서비스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같이 또 알아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인터넷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정보 검색이라고 하는 그런 파트로 넘어갔는데요. 정보 검색은 나중에 한 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러 장에 걸쳐서 정보 검색 하는 도구와 방법과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1장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잘 또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시고 다음 장에서 배울 내용들을 또 미리 여러분들 예습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